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9월 17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준에서 2023년까지 제로 수준 금리 유지를 예상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와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기사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가 이 16일 시장의 폭넓은 예상대로 이 0% 가까운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동결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연준은 이틀간 진행된 9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이날 공개한 정책 성명에서 현재 0에서 0.25%인 기준금리를 이 당분간 동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경제 전문 방송 CNBC는 이 FOMC 위원 이 개개인들의 전망치를 종합하면 이 연준이 2023년까지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또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올리기 전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 2%를 일부 초과하더라도 용인할 것이라는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이 지난달 잭슨홀 컨퍼런스 연설 내용을 공식 확인했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 연준 목표치가 원래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였는데 이 2%를 약간 초과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뭐 금리를 크게 인상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선 못 박아 놓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좀 많이 풀리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전망치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연준은 2020년에 미국의 연간 GDP가 3.7% 수축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는 6월 회의 전망치 마이너스 6.5%에 비해서 크게 개선된 수치이긴 하는데 내년과 내후년 GDP 성장 전망치가 각기 4%와 3%로 이 6월 전망치 5와 3.5%에서 하향 수정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률도 지금 예상 실업률이 6월 회의 수치가 이제 9.3%에서 7.6%로 하향 조정됐고요. 그리고 8월의 실업률은 8.4%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제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낮은 건데 그래도 실업률이 이제 꽤 높아졌죠. 자, 그리고 이 연준의 이 저금리 장기 유지 입장 재확인은 이 새로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간주되는 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큰 호재가 될 것이라고 지금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망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뭐 비트코인의 흐름이 지금 시장을 보더라도 뭐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어요. 이 이슈 때문에 뭐 크게 상승했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냥 조금씩 지금 상승을 이어나가고는 있습니다. 우선 거대한 저항선이 지금 11,100달러 선이 이제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중요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게 이 200이동 평균선이 또 여기에서 또 저항선 작용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11,200달러 선 정도가 지금 강한 저항으로 지금 작용할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걸 뚫고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지금 1975달러 선에 지금 현재 가격을 위치하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또 내려가면서 그 횡보세를 조금 더 이어가게 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RSI 4시간봉으로는 이제 과매수 국면에 살짝 진입을 했는데 뭐 과도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우선 저항선 때문에 이 저항선은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가, 저항을 맞을 것인가 이 귀로에 서 있습니다. 자, 트레이딩 샷도 지금 이제 주요적으로 보는 지표가 이평선인데요. 트레이딩 샷은 지금 바라보는 것 중에 이 보라색 라인 있죠? 요 라인이 지금 이 5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이 50일 이동평균선이 주요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할 것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항선을 이제 어떻게 뚫고 가느냐. 과거에 이제 이런 저항선을 작용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맞았을 때와 그리고 이걸 뚫고 올라갔을 때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지금 이때에도 43.92%가 지금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었고, 여기에서도 지금 이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이 5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 추가적인 이 채널 업트렌드 라인 요 채널 안으로 지금 움직일 가능성들을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만약에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23.96%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항선을 다시 부딪히게 된다면 이 안쪽으로 다시 내려올 가능성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맥디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블리시 크로스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면 긍정적인 신호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지금 블리시 크로스가 지금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빈스 프린스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세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아래쪽으로 추가적으로 좀 조정세가 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이 4시간 봉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라인이 그 채널 자체가 지금 하향 채널로 지금 아래쪽으로 위치해 있는데, 이 채널의 상단을 지금 11,200달러 선, 요 선이 이제 다시 한번 저항선을 맞을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저항선에서 다시 한번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와서 아래 채널의 바닥인 지금 8,900, 9,000달러 선 정도가 다시 한번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의 반등 언제쯤 나올까에 대한 기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이 상승세가 강하게 일어났다가 요즘에 많이 좀 풀이 꺾이는 추세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알트코인 이더리움이 조금 이제 하락하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는 이제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상승세가 더 컸는데, 최근에는 조금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제 365달러 선에 위치해 있는데, 그 인기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울프 같은 경우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1일 이동 평균은 2016년 강세장 추세와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향후 몇 년 안에 이더리움이 1000달러 이상을 상승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로 보고 있는 게 이 차트인데요. 과거의 차트하고 조금 이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2016년도에 급하게 이 매집 단계를 지나서 위쪽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확산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때에서 이제 주요적으로 이 나왔던 요 200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이 그 주요적으로 이 트렌드 라인이 위쪽으로 상단으로 계속 꺾으면서 올라갔던 요 흐름들이 나왔었는데요. 요 흐름을 지금 이더리움도 따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인데,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이렇게 같은 식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더리움의 이 5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상향하는 부분들을 보고, 요게 이제 위쪽으로 조금 더 상향 패턴을 그리면서 갈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 라인이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뭐 그 흐름들을 뭐 지나봐야지 좀 알 것 같고요.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도 그 강세가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이 상단으로 지금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월 블록체인 업계 투자액 총 2억 7,800만 달러 중에 62%가 디파이 산업으로 유입이 됐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지난달 이 블록체인 업계로 유입된 2억 7,800만 달러의 투자 자금 가운데 62%가 디파이 및 핀테크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암호화폐 벤처캐피털 아웃라이어 벤처스 소속 투자 매니저 아나 마리아 이아나키 에바는 이 8월 웹3 펀딩 보고서를 통해서 올 8월 암호화폐 업계에는 약 24건의 공식 투자가 진행됐으며 투자액은 약 2억 7,800만 달러 규모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업계가 조달한 자금은 올 2분기 투자 총액보다 많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3년간 처음으로 공모 판매액이 지분 투자액을 넘어선 달이기도 하더라고 보면서 또 디파이 프로젝트 중에서 파생상품 프로젝트가 점유율 33.3%를 차지하고 차례로 암호화폐 대출 프로젝트 그리고 유동성 채굴 프로젝트가 각각 20%, 13.3%의 점유율을 기록했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디파이 펄스에 따르면 이 디파이 예치 자금은 7월 19억 달러에서 9월 83억 달러까지 증가를 했고요. 특히 9월 2일에는 96억 달러까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초 1회 일부 디파이 토큰의 이 비트코인 상승률을 이제 넘어서면서 굉장히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었죠. 판테라 캐피털의 이 창업자 데모 헤드 같은 경우는 향후 5년 내에 디파이는 비트코인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도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은 이미 디지털 금이 효과적인 저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상승 잠재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디파이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면서 전통 금융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디파이 프로젝트가 그만큼 이제 많은 자금들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게 이제 디파이가 그 긍정적인 부분만 있으면 좋은데 이 스캠성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디파이 전문가 크립토 웨일은 이 경험이 없는 초보 투자자들은 이 스캠성 디파이 프로젝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농사 프로젝트의 99%가 결국 가치 0의 쓰레기가 될 것이고 그들은 익명으로 80에서 95% 토큰 유통량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왜 그러겠는가? 그들은 탐욕에 차 투기성 매수에 뛰어드는 초보 투자자들을 속이고 도망갈 공리만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명암이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디파이 산업이라는 게 앞으로 조금 더 관심 있고 성장할 산업으로 지금 보는 입장과 그리고 그 기회를 또 틈타서 굉장히 이제 사기성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투자하실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잘못 투자했다가 정말 크게 손실을 볼 가능성들도 굉장히 높은 위험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자, 그리고 테조스 이 프랑스 CBDC 시범 사업에 합류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디지털 유로에 대해서 지금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 이 플랫폼 이 테조스가 프랑스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시범 사업에 합류를 한다라는 소식이고요. 프랑스는 올 초에 CBDC 시범 사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CBDC 발행에 서두르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지난해 말부터 진행해온 디지털 유로 관련 연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데 유로존 내에서 CBDC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디지털 유로 발행에 대한 가능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프랑스 투자은행 이 소시에테 제너럴 그룹 이 핀테크 스타트업 이 소시에테 제너럴 포지는 테조스가 이 CBDC 시범 사업 파트너로 선정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7월 프랑스 중앙은행은 은행 간 정산을 목적으로 한 CBDC 개발 사업자로 이 SG 포지를 낙점을 했고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유로존 내 중앙은행들을 연계한 CBDC 연구 개발을 하는 게 지금 목표라고 합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이미 이제 민간 업체들과의 협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 업체들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런 연구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테조스는 이 주변 증명 방식의 이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이 온체인 거버넌스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컨트랙트와 이 DApp 개발용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테조스는 이 커뮤니티 내 연구개발 스타트업 노마딕 랩스를 주축으로 현지에서 CBDC에 관한 여러 실험을 진행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존의 이 중앙은행들이 CBDC 연구를 계속 활발하게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프랑스와 빌레 드 갈루 이 프랑스 은행 총재는 유럽이 최초로 CBDC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유럽 중앙은행이 발빠르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도매형 CBDC 발행은 분명 이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지금 생각하는 건 이 도매형 CBDC 발행이라는 걸 지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ECB 수주 안에 입장 내놓을 예정으로 지금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22는 향후 수주 내 디지털 유로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지금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소식이 나올 것 같아요. 조만간. 자, 그리고 와이즈 레이팅즈에서 지금 이 A- 등급을 유지하던 이더리움이 등급이 낮아졌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암호화폐 신용평가 정보회사인 이 블록와이즈 평가 정보는 와이즈 레이팅스가 A- 등급 이상을 유지하던 이더리움의 평가 등급을 B+로 하향 조정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지금까지 A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이제 순위가 변동된 이유에 대해서는 기사에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이게 이제 시세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YG 레이팅즈에서는 그냥 기술적인 그 지침만으로 그 암호화폐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 가격도 측정 기준에 이제 넣습니다. 그래서 그 암호화폐 가격이 등락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대한 평가 등급도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 가격이 올라가고 내릴 때마다 평가 등급이 계속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인다면 그게 과연 이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드는데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미국 주은행감독협의회는 이 암호화폐 핀테크 기업 전국 운영 수월해진다라고 하는데 이 단일 감독 규정을 지금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송금업에 대한 이 전국 단일 감독 규정을 통해서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핀테크 암호화폐 기업의 전국 운영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인데요. 지금 미국 주은행 감독협의회는 단일 심사를 통해서 전국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이 새 송금업 감독 규정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송금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각 주에서 진행하는 개별 심사를 거쳐야 하고 미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면 이 수십 번 중복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심사 기준이 이제 전국으로 단일된 감독 규정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그 기업들의 이제 부담도 줄어들게 된 거죠. 이번 규정은 이 웨스턴 유니언, 페이팔, 코인베이스, 리플 등 연 1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처리하는 78개의 결제 대기업과 그리고 암호화폐 기업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40개 주 이상 주에서 허가를 취득한 기업은 자동으로 해당 자격을 갖게 된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주 허가제가 아닌 이제 국가 허가제를 통해서 지금 암호화폐 결제 기업을 이제 관리하게 되는 건데,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만큼 트렌드가 많이 바뀐다는 걸 아는 거고, 개별적인 주에서 이제 관리하던 것들이 이제 국가적인 단위로 이제 커진 거죠. 그만큼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또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인도 방송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